다시 생각해보아도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입니다. 새벽녘에 복통이 심해지며 구급차에 실려 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다음날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저는 진통제를 먹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은 6인실로 꽤 컸지만 입원 환자는 저와 옆에 있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기에 누가 계신지는 그 당시 잘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친 어머니께서 갈아입을 옷과 이것저것 입원하는 동안 사용할 용품들을 챙겨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0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옆에 있는 환자분이 병문안을 하러 오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주일 정도 신세를 질 것 같습니다라며 인사를 건네셨고 할머니께서도 젊으니까 금세 나을 거예요. 우리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며 미소 지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친절하고 자상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옆 환자분이 침실 커튼을 걷고 들어가시더니 1시간 정도 혼자 이야기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곧 면회 시간이 끝나 어머니께서도 집으로 돌아가시고 전 그날 밤 다음날 수술 받을 생각에 걱정되고 긴장되며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뒤척이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옆 침대에서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야, 이 병실에 누가 입원한 건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몇 달간 혼자 있어서 외롭고 심심했다네. 자네는 왜 입원한 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낮에 오셨던 할머니의 남편분 되시는 분 같았습니다. 맹장염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져서 곧 시험인데 큰일 났지 뭐예요. 그날 저녁 그렇게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할아버지께서도 자신의 학창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해 주셨고 어머니께서 집에 가셔서 불안했지만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며 그 불안감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며 젊은 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거야.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저는 실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지만 할아버지의 입원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이제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구나. 아마 얼마 못 버티겠지만 나는 괜찮다네. 아마 퇴원도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떠나겠지만 말이야. 온몸에 병이 퍼져 있는 듯 했고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확실히 괴로운 기색이 목소리에 묻어나셨습니다. 왜인지 좀 슬퍼졌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퇴원해서도 병문안 올게요. 언젠가 분명 건강해지셔서 퇴원하실 거예요. 아파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아버지께서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웃으시면서 고맙구려 젊은이. 이렇게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네. 그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를 했기에 그 후 반나절 동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이미 저녁이었고 침대 옆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 경과가 좋아지면 퇴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을 슬쩍 봤는데 바로 옆 침대에 계셨던 할아버지께서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았지만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병실을 이동하셨나 하셨습니다. 전 퇴원하는 날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과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닷새 정도 되어 몸은 많이 회복되었고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보호자신 할머니께서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침 반가운 마음에 저는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좀 좋아지셨나요? 혹시 다른 병실로 옮기셨나요? 라고 묻자 할머니께서는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그이가 마지막에 젊은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건네주는 게 늦어서 미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이 정말 마지막이었다면 잠들지 말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걸 후회되었습니다. 저도 눈에서 눈물이 맺히며 편지를 읽어보는데 삐뚤삐뚤한 글씨로 거기에는 마지막 밤 혼자가 아니라서 즐거웠다네. 고마워. 부디 건강하게 살아주게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날이 마지막이라 직감하신 건가? 저는 할머니께 저도 그날 밤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수술 때문에 불안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상냥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께서는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황한 기색을 하자 할머니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에 종양이 생기면서 수술을 하다 성대를 다쳐 이야기는커녕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스스로 임종이 가깝다는 걸 느끼고 쓰셨을 거라는데 지금도 저는 그날 밤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든 할아버지의 상냥했던 목소리는 평생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끝.